헬로 동화 잠자리 동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나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헬로 동화가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요. 첫 번째 동화, 슬픈 산타 할아버지. 와,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시는 날. 오늘 저녁 막스는 장난감들의 왕인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면 힘껏 껴안아 주려고 해요. 벌써 밤이 깊었어요. 막스는 아직 깨어있기는 하지만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밤 12시, 막스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막스는 크리스마스 트리 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긴 의자에 누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막스는 가까이 다가가 할아버지의 코끝을 간질간질 간지렸어요. 산타 할아버지, 꿈에서 깨어나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눈을 뜨며 대답했어요. 꼬마야, 잠깐 쉬려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난 꿈을 꾸지 않았단다. 난 오랫동안 꿈을 꾸지 못했거든. 막스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꿈을 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야 아주 간단하지. 심심해지고 또 슬퍼진단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렇단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세상에 슬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니.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슬픈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스는 산타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스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산타 할아버지, 제 선물 중 하나를 선물로 드릴게요. 막스가 말했어요.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봐요. 우리 집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물로 가득 쌓여 있단다. 막스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물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또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놀고 싶지도 않단다. 꿈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구나. 재미없는 생활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바꿔야 된다고 막스는 생각했어요. 막스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방으로 가서 짜잔!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제 마법의 힘으로 할아버지가 매일 파티하는 것만큼이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수리 마수리 얍! 막스는 펄쩍 뛸 듯이 기뻤어요. 산타 할아버지 입이 빙그레졌거든요. 하지만 미소가 조금씩 작아지다가 곧 없어졌어요. 너무 슬퍼서 기분이 나지 않는구나. 산타 할아버지 말에 막스는 슬퍼졌어요. 마술 솜씨가 별로인가 봐요. 그림 솜씨는 괜찮은 편인데 말이에요. 그때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막스는 방으로 뛰어가서 얼른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가면을 쓰니까 어릿광대처럼 보였어요. 멋진 수염을 기른 어릿광대요. 하지만 슬픈 어릿광대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꼬마야, 어릿광대 노릇은
나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구나. 하지만 막스는 가짜 어리광대라도 팔짝팔짝 뛰면서 춤추고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스는 슬픈 산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며 춤을 췄어요. 지친 산타 할아버지는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피곤해서 도저히 춤을 출 수가 없구나. 달을 보며 생각에 잠겨서 꿈꾸던 옛날처럼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어. 막스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밖에 나가지 않고도 달을 보며 생각에 잠겨서 꿈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았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막스는 살그머니 방으로 가서 책을 하나를 안고 왔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막스는 밤새 책을 읽었어요. 왕과 양치기 이야기, 마녀와 인형 이야기, 늑대와 착한 요정들의 이야기. 꿈을 꾸려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막스는 이야기에 빠져서 산타 할아버지를 껴안아주는 것도 잊었어요. 선물을 열어보는 것도 잊었어요. 막스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아주 행복한 꿈을 꾸면서요. 산타 할아버지는 막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점점 즐거워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지요. 슬픈 생각도 싹 사라졌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막스에게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요. 그리고 더 젊어 보이는 얼굴로요. 두 번째 이야기, 어디만큼 왔냐. 현이는 영희 어깨에 손을 얹고 영희 등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영희는 앞서가며 어디만큼 왔냐? 눈을 감은 현이에게 묻습니다. 노래를 부르듯이 어디만큼 왔냐? 묻습니다. 현이는 눈을 감고 따라가며 영희가 묻는 대로 알아맞혀냅니다. 하나하나 노래를 부르듯이 맞춰냅니다. 어디만큼 왔냐? 이발소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냐? 돌다리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냐? 전봇대만큼 왔다. 틀려. 반찬 가게야. 현이는 고개를 들고 눈을 떴습니다. 텁석불이 영감님네 반찬 가게 앞입니다. 틀렸으니까 현이가 졌습니다. 이번에는 현이가 앞잡이가 되고 영희가 아까 현이처럼 합니다. 현이 어깨에 손을 얹고 현이 등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고 이번엔 현이가 어디만큼 왔냐? 눈을 감은 영희한테 묻습니다. 노래를 부르듯이 어디만큼 왔냐? 영희는 눈을 감고 따라가며 현이가 묻는 대로 알아맞혀냅니다. 노래를 부르듯이 맞춰냅니다. 어디만큼 왔냐? 약국집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냐? 담뱃집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냐? 나무저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냐? 공마담만큼 왔다. 현이가 슬그머니 걸음을 멈춥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뜹니다. 넓은 공터에 휘장을 친 공마단 앞입니다. 군악 소리가 멋지게 나고 사람들이 삐익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말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림이랑 원숭이가 광대줄을 타고 소녀가 사자를 놀리는 그림들이 쭉 걸렸습니다. 말뚝으로 우리를 해놓은 칸에는 사자, 코끼리, 호랑이, 곰, 원숭이, 물개, 말들이 그득 찼습니다. 군악 소리에 신이 나고 보는 것이 하도 싱그러워 현이도 영이도 멍하니 서서 어디만큼 왔냐도 잊어버리고 마냥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숲속에 사는 까마귀 아저씨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커다란 사진기를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에 드는 것은 모두 찰칵, 찰칵. 까마귀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까마귀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무엇을 찍을까? 누굴 찍을까? 까마귀 아저씨가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야, 내 눈은 동그란 구슬같이 참 예쁘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토끼는 신이 났어요. 꽃무늬 치마를 입을까? 목도리를 둘러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토끼를 찍었어요. 찰칵. 다음 날 까마귀 아저씨는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갔어요. 무엇을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사슴을 만났어요. 사슴아, 내 뿔은 뾰족뾰족 왕관같이 참 멋지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사슴은 신이 났어요. 넥타이를 매볼까? 장화를 신어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사슴을 찍었어요. 찰칵. 다음 날 까마귀 아저씨는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갔어요. 무엇을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방울뱀을 만났어요. 방울뱀아, 내 몸은 반질반질 물고기 비늘같이 참 신기하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방울뱀은 신이 났어요. 뾰족 모자를 써볼까? 구슬 목걸이를 해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방울뱀을 찍었어요. 찰칵. 다음 날 까마귀 아저씨는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갔어요. 무엇을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청설모를 만났어요. 청설모야, 내 꼬리는 빗자루같이 참 재미있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청설모는 신이 났어요. 줄무늬 허리띠를 매볼까? 분홍 양말을 신어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청설모를 찍었어요. 찰칵. 까마귀 아저씨는 또 생각했어요. 무엇을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기 까마귀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깃털은 삐죽삐죽, 얼굴은 얼룩덜룩, 집안은 뒤죽박죽. 얘들아, 사진 찍어줄게. 아기 까마귀들은 그래도 신나게 놀기만 했어요. 찰칵. 드디어 까마귀 아저씨 집 대문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이 걸렸답니다. 네 번째 동화, 해바라기, 바위. 며칠 동안 내내 비가 오다가
겨우겨우 날이 갰어요. 장지뱀은 해님을 바라보면서 쭉 기지개를 켰지요. 좋은 해님 냄새. 오늘은 마음껏 해바라기를 해야지. 장지뱀은 따끈따끈한 해바라기 바위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길쭉한 바위 위에서 뱀이 큰 소리로 부르네요. 장지뱀! 여기 따뜻해. 우리 같이 해바라기 하자. 장지뱀은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위가 너무 좁아서 뱀 혼자만으로도 꽉 찼어요. 뱀아, 둘은 안 되겠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빙글빙글 꾹, 빙글빙글 꾹. 뱀은 몸을 꾹꾹 말면서 괴로운 듯 말했어요. 이것 봐. 네가 있을 자리 생겼잖아. 뱀아, 고마워. 장지뱀은 바위 끝에 뒷다리로 서서는 뱀이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 아유, 간지러워. 뱀이 웃음을 터뜨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다 둘 다 바위 위에서 굴러 거꾸로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넓은 바위를 찾아야겠다. 뱀이 말했어요. 응, 그러자. 한참 가고 있는데 둥그런 바위 위에서 도마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장지뱀아, 장지뱀아, 여기 아주 따뜻해. 어서 와. 장지뱀과 뱀이 얼른 올라가 보니 도마뱀은 공벌레들과 미끄럼타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위 위는 너무 좁아서 도마뱀과 공벌레만으로도 꽉 찼어요. 장지뱀과 뱀이 얼굴을 마주보며 머뭇거리고 있으려니까 도마뱀이 말했어요. 뱀은 바위 둘레에 몸을 둘둘 감고 있고 장지뱀은 나하고 마주보고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자. 단박에 멋진 미끄럼틀이 만들어졌어요. 공벌레들은 장지뱀의 등을 타고 올라가 도마뱀의 등을 타고 떼굴떼굴 쭉 미끄러집니다. 빠르게 쌩쌩 미끄러져도 뱀이 막아주니까 떨어질 염려가 없지요. 우와, 신난다, 신나. 공벌레들은 신이 나서 눈앞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몇 번이나 미끄럼을 탔습니다. 공벌레들이 돌아가자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은 하고 한껏 기지개를 켰습니다. 한참이나 똑같은 자세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모두 바위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더 큰 바위를 찾아야겠다. 도마뱀이 말했어요. 그래, 찾아보자.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서 따뜻할 것 같다. 가보자. 장지뱀이 말했어요. 응, 그래. 장지뱀과 도마뱀은 성큼성큼, 뱀은 꿈틀꿈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굵은 가지에 한 줄로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나무 위도 따끈따끈해서 기분이 좋네. 장지뱀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커다란 눈알이 뒤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우와! 뭐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야? 모처럼 기분 좋게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이 나뭇가지라고 생각한 것은 카멜레온의 등이었어요. 미안해요. 우리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지뱀이 조그만 목소리로 말하자 카멜레온은 모두를 등에 태운 채 우와 하고 아주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해바라기를 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는 안 돼.
너희들이 내 등에 타고 있으면 내가 햇볕을 쬐을 수 없잖아. 그 대신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카멜레온은 혀를 스르르르 내밀어서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언덕 위에 있는 바위 보이지? 저 바위는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어서 늘 따뜻해. 주위에 풀이 우거져 있어서 모두들 잘 보지 못하는 거야. 카멜레온 아저씨,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은 바위 위에 벌렁 드러누워서 하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뒹굴뒹굴 구르면서 배를 햇님에게 향하여 다시 한번 하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따뜻해. 우와, 넓은데? 기분도 좋고. 해바라기 바위는 해님이 지고 난 뒤에도 내내 따뜻했습니다. 헬로동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코